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찾아뵙네요. 괴곰입니다. 오늘은 아우트로가 아니라 오프닝에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아우트로에 제가 딱 나와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라서 이렇게 앞에 찾아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랑 하이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관심 끌려고 지어낸 개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2주 동안 매일 밤 검은색 SUV 2대가 우리 집 밖에 주차된 채 내 창문을 안 보는 척 감시하고 있진 않았겠지. 내 말을 믿든 말든 상관없다. 그걸 바라고 이 글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저 내가 살던 예전 집 근처 도로가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만 알아두길 바란다. 사람들은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긴 가스 배관 자체가 없다. 내 아내 디나가 불꽃을 무서워해서 우리 집은 난방부터 요리까지 전부 전기를 썼다. 아내는 실내에서 불을 피우는 건 원시적이고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난 그저 그녀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게 웃긴 일이다. 디나와 나는 결혼한 지 10개월 반이 되었었다. 우린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남들이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한 명이 뭘 사러 나가면 가게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른 한 명이 이미 문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랑 말이다. 물론 싸우기도 했다. 아주 심하게 별것도 아닌 걸로 말이다. 설거지거리로, 연구소에서 하는 내 일로, 그리고 내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아내의 불만으로, 또 아내가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마치 매뉴얼에서 번역해 말하는 것 같다는 내 비아냥으로 싸웠다. 그 마지막 말 때문에 아내는 울었다. 그래서 난 이틀 동안이나 사과해야 했다. 그때 난 내가 진실에 얼마나 가까웠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일이 있던 날 밤, 난 늦게 귀가했다. 커피와 허기,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막 깨져버린 것 같은 충격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해낸 것이다. 물론 최종 기계를 만든 건 아니었지만 수학적인 계산은 끝난 상태였다.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부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부분을 말이다. 항성간 여행, 초광속 비행,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나중에 당신들에게 공개될 때 그들이 그걸 뭐라고 부를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 계산 결과가 내 가방 안에 있었다. 집에 가니 디나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거기서 바로 겁을 먹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디나는 기분 좋을 땐 요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내는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겨우 버티고 있을 때만 요리를 했다. 식탁 위엔 싸구려 양초들이 켜져 있었다. 하나는 다 녹아서 초라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파스타, 마늘, 와인. 아내는 내 셔츠를 입고 있었다. 맨다리에 샤워를 마친 후라 머리칼은 아직 젖어 있었다. 맙소사,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 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건 바로 그거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내가 그저 아내의 임무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그 모습이 아른거리고 여전히 아내를 원한다는 게 가장 화가 난다. 아내가 말했다. 늦었네. 난 대답했다. 당신 지금 좀 무서운데? 아내는 웃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타이밍이 살짝 늦었거든.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는가? 거창한 게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숨을 쉬는지,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아라고 말할 때의 뉘앙스, 또 잠자리를 원할 때와 용서를 구할 때 키스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것들. 아내의 웃음소린 분명 이상했다. 하지만 난 무시하고 싶었다. 저녁을 먹고 싶었고 아내를 안고 싶었고 내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아내에게 자랑하는 그 바보 같고 작은 순간을 누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난 모른 척했다. 그런데 내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아내가 다가와서 키스를 했다. 아주 격렬한 키스였다. 이빨이 부딪혔고 와인의 향이 났고 그리고 짠맛이 느껴졌다. 아내의 키스는 거침없었다. 마치 내 입술에 화라도 난 사람 같았다. 그러다 씁쓸한 맛이 났다. 난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라고 물었다. 아니, 물으려고 했다. 혀가 굳어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졌다. 어깨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쓰러지는 나를 디나가 받아주었다. 마치 깃털을 앓는 것처럼 아주 가뿐하게. 그것도 아내가 미처 숨기지 못한 것 중 하나였다. 아내는 나를 주방 타일 바닥에 눕혀주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내가 술에 취해 민망해하는 걸 배려하듯이 말이다. 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패닉에 빠져 굳은 게 아니었다. 몸의 전원 플러그가 아예 뽑힌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숨은 쉴 수 있었다. 아주 간신히 볼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고 내 뺨에 닿는 차가운 타일의 촉감도 느낄 수 있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머리를 자기 무릎 위로 당겨 눕혔다.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내 턱에 흐른 침을 닦아주었다. 그때 난 정말 무너질 뻔했다. 한심하게 들린다는 거 안다.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독을 먹여놓고도 내 그런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입가를 닦아주고 있다면 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그때쯤 아내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예쁜 눈물이 아니었다. 콧물을 흘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아주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건 너무나 디나다운 모습이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다. 그리고 아내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영화나 그런 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설명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의 사람은 안 그런다. 현실의 사람은 목이 메어 말의 절반은 삼켜버리고 했던 말을 반복할 뿐이다. 내 아내 디나는 이곳 출신이 아니었다. 지구의 출신이 아니란 말이다. 나 때문에 파견된 거라고 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동족들은 어떤 인간이 특정 문을 열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나 보다. 내 이름이 거론됐고 아내의 임무는 내게 접근해서 내 연구 속도를 늦추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 왼쪽으로 등을 떠미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임무를 잘 수행했다. 내가 거절했던 일자리, 포기했던 논문, 뭔가를 알아내기 직전이었던 밤에 나를 침대로 끌어당기던 손길. 마감 직전에
제발 같이 가자고 졸랐던 여행. 그리고 그 싸움들. 맙소사, 그 지긋지긋했던 싸움들 말이다. 그녀의 동족은 이미 몇 달 전에 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다고 한다. 아내는 동족을 배신한 건 아니었다. 그저 시간을 끌었을 뿐이다. 결국 아내의 사랑은 고작 그 정도의 가치였던 거다. 아내는 인간이 우주로 나오는 걸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린 불장난을 너무 좋아한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어쩌면 영원히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우린 너무 빠르고 너무 분노에 차 있고 고통을 도구로 바꾸는데 너무 능숙하니까. 그 말을 할 때 아내는 마치 인류를 증오하는 것 같았다. 그러곤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마치 드디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닳아서 없어졌길 바라는 사람처럼.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야 했다. 남편을 죽이고 계산식을 챙겨서 우주선에 타는 거. 그럼 아내는 자기가 온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영웅이 됐겠지. 아내의 동족들이 동틀 무렵에 데리러 올 예정이었다. 난 죽어 있을 테고 내 연구실은 내 실수로 불이 난 것처럼 타버리겠지. 깔끔하게. 그 깔끔하다는 단어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깔끔하다고. 내 아내는 예전에 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날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이번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다. 당신은 아마 내가 순진에 빠진 멍청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저 수학만 알고 자기 아내는 몰랐던 눈에 초점 없는 과학자. 방정식을 푸느라 바빠서 자기 옆에서 잠자는 게 뭔지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지만 아니었다. 사실 난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머리에 더듬이가 달린 사진을 몰래 봤다거나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멍청한 방식으로 알게 된 건 아니었다. 그냥 남편들이 뭔가를 직감하고는 그걸 알아챈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된 거다. 아내에겐 사소한 위화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아내 손에 났던 상처에서였다. 상처가 난 그녀를 위해서 수건을 가지러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버린 것이다. 아내는 웃어넘기면서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둘러댔다. 두 번째는 새벽 3시. 맨발로 마당에 나가서 어둠 속을 향해 속삭이고 있었던 걸 발견했을 때였다. 그때 풀숲의 모든 벌레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있었다. 다른 일들도 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들. 한두 번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계속 핑계를 대다 보면 어느새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내 핑계를 믿는 게 더 바보 같아지는 그런 일들. 결국 난 아버지의 옛 친구분께 전화를 걸었다. 정말 걸고 싶지 않았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전화를 건다는 건 내 침대에 있는 그 존재가 더 이상 평범한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분은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난 그게 무엇보다 무서웠다. 그분은 아주 침착하게 3가지의 질문을 던지셨고, 3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난 그분이 이미 내 아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내를 절대 추궁하지 말게. 도망치려고도 하지 말고. 자네가 눈치챘다는 걸 아내가 알게 되면 자네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걸세. 라고. 그제야 모든 게 확실히 와닿았다. 디나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요원이었다. 나를 위해, 내 연구를 막기 위해서 배치된 거였다. 그리고 조만간 그녀는 부여받은 임무를 끝마칠 거였다. 정확히 지금 이 상황처럼. 그 후 난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평범한 옷차림에 죽은 눈을 한 남녀들이 나타나선 일반인이라면 물어볼 생각조차 못할 그런 질문들을 나에게 쏟아냈다. 디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잠자리, 부부싸움, 아내의 피, 수면 패턴, 아내가 화날 때 쓰는 단어들, 그리고 아픈 적은 있었는지, 동물들이 아내 곁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는지, 아내가 조명을 만질 때 깜빡인 적은 없었는지, 잠에서 깼을 때 아내가 날 지켜보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그들 중 누구도 그리 놀란 눈치가 아니었다. 그제야 난 그들이 수년간 이런 존재들을 추적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외계인, 그 자체라기보단 흔적들 말이다. 그림자들, 기괴한 전파, 불에 탄 시체들, 실종된 과학자들과 지나치게 깨끗하게 치워진 집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장기가 손상된 시체들. 온전한 건 없었다. 쓸모 있는 것도 없었고. 그들에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 따위는 필요 없었다. 생포할 외계인이 필요했던 거다. 하지만 그것조차 진짜 목표물은 아니었다. 진짜 사냥감은 그 외계인을 데리러 오는 탈 것이었다. 우주선. 제대로 작동하는 우주선. 새까맣게 탄 송신기나 녹아내린 임플란트. 쓸만한 부품은 다 타버리고 죽은 고깃덩어리 말고 우주선이라는 건 추진력, 방어막, 동력, 내비게이션, 합금, 제어 시스템. 그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실제 기계장치를 의미하니까. 이론이나 추측이 아니라 진짜 하드웨어 말이다. 그래서 우린 나를 미끼로 삼았다. 수학적 돌파구를 찾은 건 진짜였지만 그 타이밍은 조작된 것이었다. 내 노트는 미끼였다. 다음 주에 있을 공개 강의도 미끼였고, 직장에서 슬쩍슬쩍 흘렸던 힌트들도 다 미끼였다. 우리 집 자체가 거대한 덫이었다. 고장난 배관, 덫이었다. 옷장에서 쇠냄새가 난다면서 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새 온수기, 덫이었다. 라벤더를 다 죽인다면서 디나가 불평하는 와중에도 3일 내내 우리 집 뒷마당을 다 파헤쳐 놓은 조경업체, 전부 덫이었다. 우리 집 지하에는 하늘에서 그 불가능한 것을 끌어내리기 위한 인간들의 끔찍한 집착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아내가 동족들을 가까이 부를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냥 도망치지 않을 때만. 아내가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만큼 나를 사랑할 때만 성립되는 덫. 이게 얼마나 역겨운 짓인지 알겠는가? 나는 내가 가장 분노했던 바로 그 감정을 이용했다. 우릴 이용한 거다. 어느 순간 아내가 고개를 숙여서 내 얼굴을 봤다. 내 두려움도 내 고통도 아니었다. 아내가 본 건 바로 내 죄책감이었다. 결혼이란 건 참 저주 같다. 자기 얼굴에 떠오른 감정조차 숨길 수 없게 만드니까. 아내가 내 머리를 만지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속삭였다. 안 돼. 그게 다였다. 그냥 안 된다고. 그리고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난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쳐다봤다. 그리고 내 노트, 양초들, 창문들, 그 모든 것들을 쳐다봤다. 그렇게 모든 걸 눈치챘다. 난 내 아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았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우리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그나마 순수하다고 믿었던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산산조각 나면서 내 아내는 죽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전 거짓말이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과 샤워기 배수구에 엉킨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꾸며진 것. 아내는 나를 이용했고 나도 아내를 이용했다. 우리 둘 다 나름의 고상한 변명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내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난 여전히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순간 불이 꺼졌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어둠 자체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 그런 느낌이었다. 창문이 새하얀 빛으로 가득 찼다. 집 전체에서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진동이 울렸다. 벽 안에선 금속들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이빨이 시려왔고 코에선 피가 흘러나와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다. 디나가 내 몸에서 기어내려와서 일어서려고 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열릴 때 아낸 여전히 뒷문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우주선은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선명하겐. 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거대한 실루엣들이 보였다. 마당이 마치 하늘로 빨리 올라가고 싶은 것처럼 위로 휘어지는 걸 보았다. 그리고 새하얀 빛 속에서 한 손으로 문틀을 잡고 나를 돌아보는 디나를 보았다. 그때 날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곧이어서 세상의 안과 밖이 뒤집히는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이 날 덮쳐왔다. 난 온몸에 호스를 꽂은 채 병원에서 깨어났다. 내 곁엔 의사 행세를 하는 정부 요원이 2명이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잡았다고. 그렇게만 말하더라. 충분히 온전한 상태라고. 진심으로 내 알 바 아니었다. 처음엔 아무도 디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3번이나 묻고 나서야 요원 중 한 명이 다른 요원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도망쳤습니다. 라고. 난 웃었다.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 도망쳤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러자 그는 덧붙였다. 그녀가 인간의 거죽을 벗어 던졌다고. 마치 옷을 벗듯이 내 아내라는 존재를 허물벗어 바닥에 버려두고 갔다는 거다. 다른 요원이 말했다. 그 껍질 밑에 뭐가 있었는진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도 난 물어봤다. 그들은 껍질 아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짙은 혐오감이 뚝뚝 묻어났다. 그런 괴물이랑 살으셔야 했다니 유감이군요. 한 명이 말했다. 내 가슴 속에서 뭔가 부드럽고 깊고 끔찍한 것이 뒤틀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Storms arise and cold and deep. The moon is humming gold. The silver windows breathing cold, and night
is whispering my ear, and fall the darkest word. I keep the door beyond the pier, and breathe begins to stir. The wind is calling, coming clear. I wonder where the day begins. The wind is softer than the breeze. I feel the time it sees. I learn to breathe the cold wind sea. I learn to reach for melody. The dreams are I might go and find the secret face, a memory beyond the space. The wind is calling, coming clear. I